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먼저 보고 난 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내놓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안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고 이 부분은 고등검사장,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또한 분산하도록 한다. 아울러 검사 인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었는데 이를 바꿔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이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라는 안입니다. 또한 검찰총장, 지금까지는 현직 검사만 임명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후보 가운데 임명이 되도록 한다. 이런 안의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이 2,200명이나 되는 모든 검사의 수사를 세세하게 지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선진 사법 절차 국가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 통합당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총장의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직 전체를 잡는다. 소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권고안, 즉 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겨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검장들에게 지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아무런 지휘도 못하는 건가? 지휘권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할게요. 김 의원님, 어제 권고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좀 분산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시대적 흐름에서는 이제 기존의 문화를 바꿔 나간다는 어떤 개혁의 영역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나오는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검찰총장을 제끼고 말하자면 고검하고 바로 지휘 서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단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에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말하자면 지금도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죠.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더 많이 개입할 여지를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더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길인지 정치적 개입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2,200명의 검사를 한 검찰총장이 다 지휘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검찰총장이 그렇게 다 지휘하겠습니까? 큰 흐름에서 말하자면 차장 검사, 부장 검사를 가지고 통해서 수직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법무 또 검찰개혁위원회의 그 주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과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과연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인지 오히려 정치적 개입을 더 원활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더 말하자면 비판이나 또 다른 대안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제왕적 권력 분산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에서 더 많은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검찰개혁위원회의 이 안은 권고안입니다. 권고하는 내용이긴 한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제왕적 권력 분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이 안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그런 대국민 선포가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 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 긴 시간 검토해서 나온 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마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세세한 내용을 놓고 하나하나 짚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은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은 검찰청은요, 검찰총장도 강하지만 검사들 전체가 강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제왕적 권력자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접근에서 기본적으로 법무장관한테 검찰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다 몰아가는 거거든요. 몰치는 건데, 이런 부분 자체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그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법무부 장관은요,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 장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더 큰 그림에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지배 세력을 교체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는 절대 과반수가 이제 이미 이 정권 쪽 진영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뭐 국회까지 그렇게 된 상황이고 거의 뭐 빠짐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남은 거라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도 이제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이죠. 그래서 이번 안 자체는 그 자체 안을 놓고 하나하나 접근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내용의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향후에 네.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법무부 산하위원회의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효력이라든지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논의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이, 검찰이 그동안 누려왔던 검찰 권력에서 분산과 견제, 균형,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뿔칠 부분이, 공수처가 있지만은 정말 문제가, 공수처가 기구가 하나 더 생겼지 대통령 직속에 대통령의 권력 장악에서 더 강화됐다는 부분에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향후에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 간의 적절한 그런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약화시키면서 우리 국가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찾도록 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현 정권의 제왕적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하셨네요. 자, 이번 안은 권고안입니다.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고요. 아울러 이 같은 권고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권고안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 방금 두 분께서 지적하신 정치적 독립,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좀 더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비판적인 발언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채널A 기자가 관련된 검언 유착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한동훈 검사장이 발표를 했었지요. 이와 관련해 2014년도에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었는데 게시판에 글 쓰지 말라고 했다가 보름이 지나서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바꿨던 바 있다. 이제는 검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문정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정자였던 시절에 이 특수통 보스 역할을 이제 하지 말고 한동훈 등 정치 검사를 버려야 된다라고 고언했지만 이 부분 소용이 없었다라며 당시에 보냈던 메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검찰 내부 고발자라고 그렇게 본인을 지칭하고 있죠.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면은 검찰 황금어장이다,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직접 겨냥한 바도 있는데, 이와 같은 내부에서 나온 이문정 검사의 발언, 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순수하게 보자면 한동훈
검사장,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공격성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더 본질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도 지금은요, 소수지만은 이 정권과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성추문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어떤 그동안에 보였던 자세하고 전혀 다른 그 행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진영 논리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지금 권고안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숨어 있는 변수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어떤 아까 부분을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찍어내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번 그 채널A 기자와의 그 녹취록이 전문이 공개되고 이제 많이 의혹이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그 부분을 본 사람이라면은 그 내용을 놓고 검언유착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자면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동훈 그 연구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관할해서 총괄해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이 한동훈 연구위원도 그렇고 오늘 마침 그 서울고검 차장검사인 조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그 인사도 있지만은 이런 일련의 흐름이라는 것이 거의 지배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무력화하고 그리고 검찰의 그 장악 이 구도에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면에는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권고안 또 성립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의 경우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일선 그 검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인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 사회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일일이 그렇게 의견을 잘 내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경찰도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검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 전체가 권력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발언을 하든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든 본인의 거취에는 거의 해가 없습니다. 특히 궁극적인 부분에까지 간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들도 꼭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검찰과 진영 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 검언 유착 의혹 사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말라는 그 결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즉 검언 유착은 없었다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김 의원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걸까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지금 현재 해왔던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이제 그런 측면도 한계가 있다라고는 지적도 했고요. 어쨌든 그 서울지검의 수사를 더 깊이 해야 된다라고는 일관성 가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말하자면 일정 정도의 어떤 교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뭐 일정 정도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 쟁론화할 가능성이 저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보면 그 아까 보시기에 이제 녹취록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유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 말하자면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들이 자기와 좋아하는 어떤 뭐 말하자면 보수 진영의 언론사와 또 자기와 거리가 먼 언론사 간의 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같이 공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말하자면 유시민 이사장이 마치 아웃소싱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말하자면 서로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라고 하는 부분, 또 시결적으로 말하자면 그 채널A 기자가 한 검사를 만나고 그 다음날 편지를 보냈다, 마치 체크를 하고 실행하듯이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측면에서는 완전하게 뭐 객관적으로 이것이 검언유착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은 존중하되, 그럼에도 국민 일반이 봤을 때 이것이 유착인 건 사실이다, 이제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무부 자체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만 일정 그대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이렇게 그럼 한 검사가 했던 부분은 다 완전히 무죄인가, 이제 검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아마 노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진척이 돼 나갈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검찰 개혁 위한 권고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 다시 한번 이 앞으로의 개혁 또 앞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검찰 개혁을 자초한 사람 바로 윤석열 총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국정농단 수사 때 보여줬던 거침없는 그 수사력 등등을 통해서 정권에서 상당히 신뢰를 많이 받으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그 처지는 굉장히 달라졌고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윤 총장의 과오를 꼽는다면 의원님,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윤 총장은 뭐 말하자면 과오라고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 조국 수사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집중했다라는 측면에서 정권이 보든 뭐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하다라고 하는 측면, 또 이렇게 그 인사청문회 때 바로 뭐 구속에 대한 부분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뭐 현실과 동떨어진 예측일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마치 야권과 접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상을 주었다라는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정무적 판단이 없다, 또 나는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부분입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직이 특정인들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아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그 굳어져 왔던 검찰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아니다. 말하자면 비판적인 어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임원정 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더니 이것은 검사 스스로는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이제 그런 문화를 단절시키는데, 또 혹은 특정한 자기 세력 중심으로 한 어떤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 있어서는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어제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어찌됐건 권고안이긴 하지만 어떤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이를 또 받아들일지 말지를 아마 결정해야 될 겁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고민은 하겠죠. 근데 그다지 이 사안, 이 권고안을 놓고 고민한다는 차원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권고안 내용은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은 외국과의 일반적인 관행을 비교하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과 비교를 하든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는 2년 임기 중에 임기가 보장된 1년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1년이 문제가 되는데, 그 1년을 봤을 때에 이 정권과의 끊임없는 이 갈등, 대립,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본연의 역할과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떤 호흡을 같이 한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 정권에 와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니까 우리 진영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차원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도 고민에서 변함없는 원칙이 그걸 겁니다. 저는 윤 총장도 처음 되기 전이나 지금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다른 이전의 검찰총장과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검사들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준을 두고 본다는 거예요. 네. 사실 검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2,4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국가기관의 외청이 17개가 있지만은 장관급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만 장관급이고 한 50명 가까이 장차관급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정부 부처 다 합쳐도 13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검찰을 키워도 권력도 강하지만은 이 직급 인플레도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들이 본인들의 그 아성을 지키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네. 아까 제가 임원정 그 부장검사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검사들은 어떤 은행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뭐 건국 이래로 그렇습니다만은 변호사 자격 박탈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치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언론에서 파장을 일으키면 국회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의 그 엉뚱한 방향으로서의 파장이 번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본질적인 것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검찰 조직 자체 개혁. 이 검찰만의 이익을, 검사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그러한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앞으로 스스로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이 부분 아마 윤석열 총장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분명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또한 대책을 내놓을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